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지금 이 채널의 구독자가 이제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. 제가 영상도 이제 뭐 한 2년 넘게 올리다 보니까 꽤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, 초반의 영상들은 사실 잘 안 보시잖아요.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했던 것들을 링크를 걸기도 하고 하는데, 이 채널에서 이제 정작 저의 예전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요즘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초심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, 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이제 뭐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배당주 투자를 해왔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어느덧 이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게 13년째가 되었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이게 2012년 1월 달에 친구가 이제 종목을 추천해 줬습니다. 뭐 이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였고요. 근데 그때 친구가 해줬던 얘기는 야, 이거는 고속도로나 뭐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정부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.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어?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뭐 잘 모르는 거였으니까.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예금 금리가 한 3% 정도 됐었거든요.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4%라서 아마 지금 금리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배당 수익률이 6%라고 하더라고요. 반기에 배당하는 이제 종목이고.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배당주라는 단어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배당주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아니 예금 금리가 3%인데 6%를 준다고? 뭐 이제 이러면서 마침 이제 그 연말 보너스가 연초에 이제 나와서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사봤죠. 그때 주가가 5,070원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말로는, 이 친구는 사실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인데,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거다. 지금 뭐 5,000원인데 만 원까지 갈 거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그냥 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 이제 그런 구조를 알고서 하는 얘기였으니까, 그리고 되게 꼼꼼한 친구여서 믿음이 좀 갔거든요. 그래서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 말대로 계속 배당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. 주가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실 이제 저는 주가보다는 이 수익률에 예금 금리의 거의 두 배가 다르는 수익률에 이제 뭐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저의 배당주 투자의 첫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13년 차 배당주 투자를 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됐는데요. 이제 그러면 13년 동안 이제 그 맥커린프라라는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맥커리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.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해왔던 얘기를 조금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차트를 보면 12년간의 차트인데요.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.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했지만 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굴곡이 있죠. 이것도 주식이니까.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변동성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 중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2018년에 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오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해 마침 또 맥커리 같은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면서 운용사를 교체해야 된다. 얘네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. 뭐 이런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운용사 교체한다 그러더니 뭐 수수료 낮추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잘 가긴 했었으나 어쨌든 이때는 되게 좀 불안했었거든요. 뭔가 혼란스럽기도 하고. 그리고 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뭔가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는데 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.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조금 뭐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좀 흘러내렸습니다. 근데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가 1,400까지 갔다가 3,000까지 갔던 애가 이 해였거든요. 이제 남들 다 가는데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22년에 이제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로 막 그 금리가 인상되면서 쭉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왔고 다행히 이제 작년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뭐 유상증자 이슈로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어쨌든 가다 보면 뭔가
뭐 태풍도 불기도 하고 소나기도 쏟아지고 하는데 이제 특히나 이럴 때가 좀 괴롭죠.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시간. 이제 이때 보면 2017년에서 18년 갈 때 이게 이제 중첩해서 비교는 해놓은 건데요. 이 초록색이 코스피거든요. 코스피는 이제 막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맥커리는 비실비실합니다. 근데 뭐 또 거꾸로 코스피가 내려갈 때 맥커리는 올라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죠. 근데 또 다시 2020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스피가 1400까지 갔다가 3000으로 올라가는 이 무지막지한 이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맥커리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. 또 21년에도 계속 가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늦바람이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. 물론 떨어질 때 여기는 조금 더 가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요. 최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제 맥커리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. 근데 제가 요즘에는 사실 저도 좀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좀 그래도 무식했는지 우직했는지 주당 배당금 곱하기 주식 수를 생각하면서 계속 모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 배당금 그래도 뭐 안 밀리고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거 곱하기 내가 몇 주 하면 이제 얼마 나오겠네, 이 돈이면 이제 내가 놀 수 있겠네를 생각하면서 계속 모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때는 배당금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어차피 나는 이 배당금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나네, 이제는 내년에는 얼마 들어오겠네, 이거 한 달로 따지면 얼마네, 이제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좀 느려 보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또 놓고 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. 이 초록색이 지금 코스피거든요. 그리고 이 빨간색이 맥커리 인프라의 주가입니다.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코스피가 37% 이렇게 올랐나 봐요. 12년 동안, 13년째. 그러니까 정말 낮은 물론 이 박스피라고 하는 이 우울한 기간도 있었고. 근데 맥커리 같은 경우는 지금 190% 플러스거든요. 이게 이제 주가만 갖고 그려놓은 그래프라서 배당은 또 따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느린 것 같지만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복리와 시간이라는 힘이 더해지면 차이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.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때의 주식수와 이때의 주식수가 이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은. 그래서 처음에 이제 5,070원에 이제 첫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배당금 나올 건데 올해 상반기까지 받은 배당금이 7,532원입니다. 이거 물론 세금이 다 포함된 거긴 하지만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년도 말 대비의 배당률인데 연간의 배당률이 막 9.5%, 7.3%뭐 이렇게 많이 나왔고 어떨 때는 5%밖에 안 나왔을 때도 있어요. 이제 뭐 그리고 6.6% 쭉 따져보면 그래도 6% 중반대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올해 어저께 종가인데 어저께 이제 11,890원에 380원밖에 상반기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쳐도 작년 말 대비하면은 그래도 한 6.4%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예금 금리가 3% 중반대니까 이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워낙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막 날아가는 게 보니까 저도 사실은 좀 흔들리고 이리저리 기웃기웃했었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배당률이나 배당금은 어느 정도 요 선에서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제가 이제 시간을 워낙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현재 투자 중인 이 맥커린프라의 총 평가 금액은 총 평가 금액 중에 82% 정도는 실현 수익으로 만든 돈이더라고요. 따져보니까 세후로. 그러니까 거의 뭐 세전으로 따지면 거의 100%에 가까운 돈이 이제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 투자 회수가 다 끝난 상태인 건데 지금도 이제 이 주가의 흔들림에 따라서 저도 흔들흔들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중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.
요즘에 특히나 다양한 선택지가 좀 많아져서 자꾸 흔들리기 쉽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이제 상품들 그리고 워낙 좋은 게 많고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이제 종목을 꾸준하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서 계속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수익이 이제 뭐 많이 늘어났다고는 했지만 그 늘어난 걸 보면 최근 한 3, 4년, 4, 5년 동안의 수익이 굉장히 커졌거든요. 이제 배당 수익도 커졌고 또 이제 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. 복리에 복리가 이제 더해지고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지금은 조금 제가 줄여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레버리지도 활용하거든요. 2% 후반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2% 후반의 대출을 받아서 6%대의 배당을 받고 나면 세후로 따져도 거의 3%가 남거든요. 이제 금액이 커지면 그 3%의 금액도 꽤 크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3% 하면은 300만 원이 남는 구조가 되니까요. 이거는 내가 크게 뭔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3%가 남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.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뭐 고 배당의 상품들은 이런 구조를 쓰면 더 많이 이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죠. 리스크는 조금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 뭐 단톡방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 저 스스로도 좀 막 흔들리는데 전체 포트를 내 상황과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배당을 계속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는 상황인 거냐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.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. 월급 나오면 모으고 하면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편안한 투자 구조.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는 게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돈 나오겠지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에 투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나 이거 무슨 남들한테는 파이어족이 어쩌고 놀겠다고 해놓고서 맨날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건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름 파이어 선언하고 지금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어서 저 친구를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러고 있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포트를 만드실 때 배당주는 뭐 축구로 따지면 수비수, 성장주는 이제 공격수, 현금은 골키퍼다 생각하시고 이제 뭐 만드시고요. 만약에 이제 저보러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론 그때는 사실 미국 주식 뭐 많이 안 했었으니까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금 다시 시작하라면 성장주로는 S&P 500 따라가는 ETF를 사지 않을까. 나스닥이 더 올랐으니까 나스닥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S&P 500을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S&P 500 ETF 만들어 놓고 어저께도 뭐 보다 보니까 정말 똑똑하다는 이 운용사들 그러니까 투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만든 운용사들도 보니까 S&P 500을 못 따라가더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공격수와 수비수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모으고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가장 심플하지만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요. 그걸 그냥 계속 모으는 겁니다. 계속 모으는 게 오래도록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. 오늘 약간 비가 와서 그런가 저도 약간 센치해지기도 하고 어저께 다른 채널 가서 그 인터뷰한 게 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아주 싸납게 막 온 댓글들을 봐서 약간 뭔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이제 저의 투자와 저의 생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주저리 좀 얘기가 길기는 했는데 오늘 딴 때보다 영상도 좀 길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배당금에 집중을 하세요. 그래서 그 배당금을 계속 늘려가세요. 물론 뭐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을 제가 많이 다뤄서 그거 갖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 따라서 필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
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쨌든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기업이나 뭐 ETF나 종목들을 잘 찾으셔서 그걸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심플한 구조인 것 같고 성장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수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배당금에 집중하시고 꾸준하게 모으다 보면 즐거운 날이 아주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 찍고 오늘은 조금 저 스스로를 다듬으면서 좀 놀아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